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장 좀 즐겁게 좋은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미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기대를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장이 우리 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이건 아무래도 앞에 이어왔던 좀 상승 피로감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우리 이제 아시아장 주요 아시아장이 끝난 다음에 이어진 유럽장과 미국장도 앞에 상승폭이 꽤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로감을 덜어내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악재 뉴스가 뜬다든가 그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승 구간 내에서 좀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게 조금 더 주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미리 좀 잡아드렸었던 게 그 어제 저녁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 모임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혹시 특징적인 게 나온다면 조금 뭐 요동을 칠 수 있다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특징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미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물가 부분 그리고 좀 기준금리를 지금 아주 낮은 수준에서 좀 오랫동안 맞춰두겠다.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를 두고 계속 이제 맞춰갈 때까지는 금리를 저금리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항상 이렇게 상승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금리 조절을 하는 거고 통화량 조절도 동반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흐름에서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사실 뭐 시장이 또 탄력을 받아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최근에 미국장 그 발산해온 상승 힘이 워낙 강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우존스와 S&P 500은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약세 살짝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뭐 저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악재가 발생을 해서 뭐 이제 이렇게 세계 증시가 좀 파랗게 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상승 구간 중에 좀 피로도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징적인 뉴스나 지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지수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종목들을 추려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강하게 빼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용하더라도 다시금 좀 강세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면 대형주라든가 지수 방어에 힘을 쓰는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전체적인 아시아장들 대비해서 어제 한국장은 좀 많이 빠진 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중에서는 조금 눈여겨볼 만했던 게 요 스마트 물류 부분이었어요. 자,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안 나오고 물건을 택배로 시킨다던가 이런 물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사업 쪽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단적으로 택배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0% 뛰었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좀 물류 관련 주들이 많이 튀었어요. 택배 물류 관련주들이 많이 튀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짚어드리면서 그 원인 말씀드리면서 오늘 관심 종목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잡아드린 종목들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관련된 섹터들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저는 좀 섹터에서도 좀 중요한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는 거다 보니까 파생되는 주변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추세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마트 제가 한동안 얘기 드리다가 얘기를 안 드리고 있었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 매매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던 돈의 흐름을 보라라고 했을 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꽤 뺐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빼지 않고 있다. 해봤자 뭐 부분적으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완전해서 앞에 최근 구간에 8월
8월 달 초반에 들어왔던 돈들이 아예 다 빠져나가면서 개인 매수세만이 남는다. 이런 경우에는 좀 한참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이 흐름이 다시금 반전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뉴스 하나 말씀드렸죠. 스마트 물류 쪽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굉장히 중심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기에는 이게 소비 심리가 죽으니까 이마트 자체의 매출이 줄겠네, 마트 실적이 줄겠네, 소비 유통이 힘들겠네 라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매출도 줄었고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맞습니다. 다만 이마트는 좀 다른 점이 쓱닷컴을 가지고 있죠.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마트 배송 서비스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이게 차세대 먹거리로 이마트에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추세로 일봉을 땡겨보게 되면 큰 흐름상 완전 바닥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짧은 단타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큰 추세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체질 개선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지선 여기를 깨지 않는 수준 내에서 다시금 변곡 구간, 전성기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성기 중단 구간까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여기 찍히는 것처럼 이 정도만 돌아가도 무려 100% 수익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으로 봤을 때는 10만원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만원 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가격 밴드로 봤을 때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이미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장기 스윙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포트에 담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물량을 쌓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별 악재로 뭔가 굉장히 큰 게 뜬다던가 매동이 완전 바뀐다면 아마 이 최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맨날 보여드리는 우리 카카오 너무 잘 가고 있죠. 언택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형주 꼽자면 1위가 결국 IT 플랫폼 이쪽입니다. IT 사업 쪽 언택트가 기반이 되는 세상 더 가속화 시켜주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가고요. 그리고 지수가 좋을 때 항상 이제 효자 노릇을 해주는 우리 5G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외인이 지수 방어에 나서느냐 아니면 조금 추세에 맞춰서 꺾어가거나 쉬어가는 보합장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갈라지겠죠. 근데 주요 종목으로 넣어두셨다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터리주들 다시 수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뷰 영상으로 삼성 SDI 잡아드렸는데 주요 종목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까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는 이제 등락이 있는 녀석으로 재미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주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등락이 꽤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파동이 좀 나왔는데 파동 나온 구간을 보면 돈이 갇혔죠. 네, 돈이 갇혔죠. 여기 부분은 돈이 갇힌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빼더라도 요 정도에서 내가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다시금 요까지 올려주는 기회는 준다라고 하면 박스권 중단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6% 이상은 조금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섹터 전체가 보통 묶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체에 자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점 신호처럼 기관들이 물량을 빼는 요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 외인이 쌍으로 좀 빼는 흐름이 오랜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조심하면 좋은데 자금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 앞에 샀던 거에 비해서 큰 의미가 없는 비중을 조절을 하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2차전지 배터리 쪽 지수가 좋을 때 계속해서 지수 방어에 용도로 쓰이면서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쪽 수소 쪽 자동차 좋을 때 수소 잘 안 간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수소 쪽도 요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진다이아, 두산퓨얼셀 주요 종목으로 항상 같이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인 자금 흐름에 맞춰서 기관과 외인 자금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기관 매수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짧은 지지 구간으로 보고 가격 밴드 여기서 쉬어가다가 위로 발산을 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일진다이아는 같은 섹터 결국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풍력 쪽에서 요즘 유니스는 굉장히 핫해요. 이게 멀리로 봤을 때 과거 2017년에 만들은 고점 구간에 오면서 지금은 조금 자금을 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금을 어느 정도 뺀다지만 올리는 구간에 들어갔던 돈이 다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빼는 흐름이 나왔을 땐 단기 변곡을 좀 겪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면서 보면 좋은데 같은 이제 풍력 섹터 해상 풍력 쪽으로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삼강 MNT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일봉상 추세를 보게 되면 올라온 게 굉장히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정말 쉼없이 올라왔는데 한번 꺾었다가 역시 자금을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 맞고 떨어졌다. 지지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재반등 나오죠. 여기 재반등 구간에서 이번에는 좀 재밌는 게 기관 매수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하루에 40억을 매수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거의 없었죠. 네, 없었는데 좀 특징적으로 이번 구간 뚫어내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좀 더 보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래서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 여지가 굉장히 있다, 끼가 있는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 항상 우리가 보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제 주요 종목들 SK 케미칼, SK 디버런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에서는 좀 제약 바이오로 엮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 한번 파동 나온 뒤에 다시 좀 쉬어가는 구간 지나가고 있고 자금 흐름 보게 되면 넣었다 뺐다 아직은 조금 확신이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지선에서 튈 수 있는 구간에서 어제 이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거는 넣었던 돈을 그대로 다 뺐어요. 이랬다는 거는 조금 더 아랫밴드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2평선이 따라 올라오게 될 테니까 최종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데는 요 정도까지 열려 있구나라는 거 지금부터 한 10% 구간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다.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라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가죠. 마찬가지로 박스 상승 구간 내에 박스 만들어 가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안 밀려요.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간 매수 흐름을 봤을 때 기간은 아직 뱉는 것보다는 먹는 구간이 더 많았다. 그래서 자금 빼지 않되 아직은 한 번에 올릴 생각까지는 보이질 않는구나.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잡아보게 됐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추세 밴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가까운데 세 번째는 좀 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대응을 결국 이제 한 10% 이상 구간으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대형주 매수는 차분하게 천천히 매집해서 가는 겁니다. 큰 흐름에 맞춰서 간다는 거. 돈 흐름에서는 아직 유효함이 많이 남아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주요 종목들 중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탈을 한번 시켰는데 이탈 구간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최근 상승폭이 컸다 보니까 이렇게 등락폭은 굉장히 큰 구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혈장 치료제 굉장히 좋죠.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한양행 계속해서 추세선 타고 갑니다. 아직까지 발사는 시작 안 됐고요. 자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턴 다음에 다시금 매수를 해서 물량 쌓고 있고요. 자, 신풍제약 요 친구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자금 흐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외국인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 힘을 보태서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 보시는 대로 굉장한 매수세가 붙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수 부분이 있다 보니까 MSCI 편입이 돼서 외인 자금들이 이제 패시브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제약 바이오 기대감이 죽지 않는다면 이제 신풍제약도 우량주로서 저런 종목별 투자 자금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우량주라고 하기에는 등락이 하루에 분봉에 마이너스 11%도 뜨는 종목이라 좀 우량주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덩치로 봤을 때는 우량주가 맞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금 흐름상 아직 문제 없고 등락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추세선들 앞에 잡아드렸던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근당 추세 지지선 좋은 데와 가죠. 이거 굉장히 좋은 지지선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기 정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반응을 보이게 될 텐데 분봉상으로 보게 됐을 때 분봉상으로 봤을 때 흐름은 자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구나. 돈 갇혀 있다.
라는 거. 그러면 지지 구간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력한 구간부터는 좀 매수를 대응할 수 있겠죠. 매수 밴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미사이언스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한번 이평선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추세 하단선까지 강력한 지지선까지 다시 빌려 내려왔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돌려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봉이 하나 떴어요. 매수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붙어서 구간을 눌러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을 한번 시켰을 때 매도가 굉장히 좀 크게 떴다라는 거. 그래서 눌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뻗어갈지 아닐지는 아무래도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모더나 이슈가 있었는데 뛰지 못했던 소마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징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기 힘든데 자금이 제대로 잘 갇혀 있어요. 원래 지지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이제 상장 첫날에 발생했던 이 상한가 구간 여기였는데 여기를 깨뜨릴 때 정말 사실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추세가 아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뭐 3%는 난 무조건 자른다 이렇게 원칙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탈을 했었고 이탈 다음날 좀 특징적인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런 식으로 기준을 다시 써가는 겁니다. 새 추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선을 봤을 때 자, 지금 오늘 구간은 뻗어간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간 여기였어요. 앞에 보이죠? 거래량 가장 크게 터졌던 봉 이제 특히나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요 구간이라고 보는데 음봉이 이렇게 꽉 찼을 때게 되면 당연히 개파락이 뜰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매물대 여기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매물대 자리를 맞고 결국은 다시 떨어진 흐름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마제는 박스는 여기에요. 자, 이 구간이 우리가 앞으로 움직이게 될 구간인데 여기서 한참 움직이다가 매집이 끝나면 발산이 시작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사이에서 매수를 잘 해서 나중에 스윙으로 먹을 수 있겠죠. 모더나 이슈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모더나 이슈를 기다리면서 박스권 하단 한번 기다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트로젠 잡아드렸던 흐름에서 추세 이탈 안 하고 잘 이어지고 있고요. 제넥시는 어제 강한 파동 나왔습니다. 강한 파동 나오는 과중에 아직도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빼진 않았어요. 근데 상승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지선 분봉상 17만원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 좋습니다. ECS 이제 단일가 들어갔고요. 알서포트 어제 상한가 가버렸죠. 화끈하게 올렸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리고 마스크, 알콜, 교육주 그리고 원격 진료 이것도 리뷰한 뒤로 굉장히 이제 한동안 좀 쉬나 했더니 강한 발산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재밌는 흐름 나왔고요. 계속해서 리뷰 드리고 언급 드리고 있는 제 지신 소재 먹을 구간 계속 줍니다. 그대로 뻗을지 안 할지 모르지만 먹을 구간은 주는 친구라는 거 음악병동 관련주 그리고 시젠 이 친구 이제 자리를 다시 좀 돌려 세우고 있어요. 자, 한동안 매도세 쫙 이어지다가 지금 좀 특징적으로 다시 좀 주워 담는 느낌을 하고 있는데 참고할 게 외국인 같은 경우 하루에 거의 100억도 팝니다. 그래서 지금 샀던 거 하루에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자금 흐름 4일만 보고 아 이거 완전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추세 이런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시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니까 중요 지지선 구간 밴드 확인해서 밴드 하단에 가깝게 내 평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서 뛰었던 물류 종목들 동방, 한익스프레스 개인적으로는 동방을 매직 구간이라고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많이 보고 있어서 조금 못 잡아서 좀 아쉽긴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돈을 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크게 뜨게 됐을 때는 시초가 진입까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한익스프레스 이런 부분들 앞에 조금 털어내면서 올리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네. 자, 이래서 오늘은 오전장 미리 보기 이렇게 쭉 분봉이랑 일봉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저희가 참고하실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재밌는 매매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수달스탁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